예, 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이걸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유행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백신 접종, 예방접종이란 단어가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각종 매체를 통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맞으세요. 폐렴 예방접종도 노인분들은 꼭 맞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감염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래 링크를 걸어뒀으니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참고해서 보세요. 감염학회에서 제시한 연령별 권장 예방접종표를 보시면 이 표 안에 파란색 쪽은 이 나이대에 권장되는 백신이고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고위험군에서 권장되는 백신, 회색 부분은 굳이 이 나이대에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플루엔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A형, B형 간염은 항체가 없다면 전 연령에서 맞는 거고요. 폐렴 백신, 대상포진 백신은 고령이나 고위험군에서 권장하고 있고, 거꾸로 수두, 홍역, 풍진, 자궁경부암 백신 등은 오히려 50대 이전의 젊은 연령에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카드뉴스로 발행한 연령별 백신 접종 권고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20에서 30대까지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매년 인플루엔자, 10년에 한 번 파상풍, 그리고 항체가 없는 분들은 A형 간염 백신을 챙기고요. 40에서 64세까지의 건강한 꽃중년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마다 인플루엔자, 10년마다 파상풍, 거기에 추가로 60세 이상에서는 대상포진 접종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65세에서 100세까지 노인 시기 건강을 위해서 대상포진 외에도 폐렴 구균 백신이 추가로 1회 권장됩니다. 한편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이 만성질환자나 면역 저하자, 그리고 임산부 등 특정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상황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 시기가 달라지니까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폐렴 예방접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폐렴 사슬알균 백신은 흔히 폐렴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백신은 폐렴 자체를 예방하는 주사가 절대 아니고요. 폐렴 사슬알균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세균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예방하는 주사입니다. 절대 코로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다른 모든 폐렴을 안 걸리게 하는 주사가 아닙니다. 폐렴이란 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폐렴 사슬알균일 뿐이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 폐렴 사슬알균이라는 놈이 만드는 질병이란 건 비침습적으로 좀 경하게는 부비동염, 중이염, 그리고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심하게 매우 침습적인 감염으로 피 안에 균이 돌아다니는 균열증, 뇌 주변 액체에 감염이 되는 뇌수막염 등의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노인이나 면역 억제자에게 감염이 됐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균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은 이러한 치명적인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노인들에게 권장하게 되어 있는 거죠. 폐렴 사슬알균 백신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13가 단백결합 백신 상품명 프리베나, 23가 백신 다당질 백신이고요. 상품명 프로디악스가 있습니다. 13가 백신 그리고 23가 백신 무엇이 다를까요? 보통 분들은 65세 이후에 국가에서 무료로 맞춰주는 백신을 23가, 그리고 개인이 의원해서 돈 내고 비싸게 맞는 백신을 13가로 알고 계시고요. 이름만 봐서는 이 23가가 폐렴 구군 중에 23가지를 잡아주니까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23가 백신은 위험한 감염인 침습성 감염, 균열증, 뇌수막염 등에는 50에서 80% 예방 효과가 있지만 정작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폐렴이라든지 고위험군 기저질환 환자 감염에는 충분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한번 맞았을 때 그 지속기간도 5년 정도로 짧습니다. 반면에 이 13가 백신은 23가에는 없는 심한 감염을 유발하는 폐렴 구균 항원이 따로 포함되어 있고요. 비침습적 폐렴에 대해서도 45%, 그리고 위험한 침습적 감염에서도 75%가 예방 효과로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금 더 완벽한 폐렴 사슬알균 예방 접종을 위해서는 23가 백신 한 번만 맞으면 안 되고요. 간격을 두고서는 두 가지 백신을 다 맞아야 합니다. 13가 백신의 경우에는 평생 한 번 맞게 되어 있고요. 23가 백신은 예전에 맞았다면 5년이 지나서 한 대 더 맞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 폐렴 사슬알균 백신 누가
언제 맞아야 될까요? 기본 개념은 65세 이상의 집안에 가족이 있다면 꼭 폐렴구균 접종을 받도록 하고요. 그 이하 18세에서 64세까지는 만성질환자와 면역 억제자만 맞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위험군은 65세 미만도 권장되고 있죠. 그 질환별로 얘기하면 만성 심혈관 질환 환자, 만성 폐질환 환자, 만성 간질환 환자, 당뇨병, 인공와우 이식 상태, 그리고 다른 드문 병들, 알코올 중독자, 흡연자 이런 것들도 같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건강한 면역력이 정상인 65세 이상의 경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가이드에 따르면요, 이전에 접종력이 없다면 이 23가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하도록 권고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전에 13가 백신을 맞았다면 최소한 8주 이후에, 그리고 이전에 23가 백신을 맞았다면 5년이 지나서 이 국가 폐렴 접종을 맞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에서는 아직 비용 효과 평가를 한 자료가 없어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건강한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아직까지도 1회 백신을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2014년부터 미국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미 모든 65세 이상에서 13가 백신과 23가 백신을 순차적으로 두 개 다 맞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13가 백신은 효과가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은 의사들이 이미 65세 환자분들께 개인적으로 13가 백신도 맞으시고요, 23가 백신, 나라 백신도 맞으세요 라고 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최소 간격만 지켜주면 됩니다. 면역 억제자나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민할 거 없이 두 가지 접종을 다 완료하도록 하고요. 65세 이전에 23가를 맞은 경우에는 5년 지나서 한 번 더 맞아야 되니까 결국 3번, 23가, 13가, 23가 이렇게 3번 접종이 필요합니다. 자, 이 폐렴이 걱정되는데 20대도 이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요새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별개의 폐렴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면서 65세가 아닌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 폐렴 백신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건강한 사람은 65세 될 때까지는 이 폐렴 사슬알균 백신은 접종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폐렴 백신을 이미 맞기 위해 걱정이 돼서 내원하신 분들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드려요. 이 폐렴 구균 백신이란 거는 폐렴과 다른 폐렴 구균에 의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고령, 젊더라도 면역이 떨어진 사람, 만성질환자는 분명히 맞아야 돼요. 하지만 면역이 정상인 분들도 100% 감염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일부라도 폐렴 구균에 의한 감염을 막는데 도움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용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23가 백신의 경우에는 5년밖에 효과가 가지 않고요. 13가 백신의 경우에도 접종 권장은 평생에 한 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효과가 노인이 됐을 때 20년, 30년이 지나서 그때까지 예방 효과가 지속될 거라는 거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건강과 면역이 걱정돼서 개인적으로 폐렴 구균 백신을 맞더라도 젊은 연령이라면 난 한 번 맞았으니까 끝!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20, 30년 지나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추가 백신을 맞아야 될지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폐렴 사슬알균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전에 폐렴 백신을 접종한 후에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의 구성 성분에 대한 심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분은 금기입니다. 현재 발열이나 몸살을 동반한 감염이 의심되거나 다른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에서는 증상이 다 호전되고 나서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인들이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폐렴 구균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